530쪽을 한번 보셔요. 530쪽. 강의 노트는 없다고 얘기했죠. 자, 530쪽이요.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요. 530쪽 환매와 재매매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문제집은요. 214. 문제집은 214. 그 다음에 534페이지를 펴봐. 534. 534페이지를 보면 교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환이라고 되어 있어. 교환은요. 215. 215. 문제집 215. 됐죠? 자, 지금 또 환매를 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빌리는 방법. 그래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5억짜리 건물을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3억을 빌려요. 이것을 소비대차라고 얘기해요. 3억을 빌리면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 변제 예약을 해요. 대물 변제 예약.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고 예약을 해. 3억 원을 빌리면서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요. 이 을한테요.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얘기해요. 양도담보. 이 두 가지는 가담법에서 가등기 담보 있죠? 가등기 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가등기 담보법에서요. 알겠죠? 가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양도 담보하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면 우리가 여러분 등기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보통 뭐를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무조건 등기가 있다고 소유권 취득하나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죠? 돈 빌리고 등기했잖아요.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 사람을 양도 담보권자, 다른 말로 하면 저당권자하고 똑같다 이 말이고, 이 사람을 우리가 뭐란다? 소유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양도 담보권자라고 얘기해.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소유자는 갑을 우리는 뭐란다? 이 사람을 양도 담보 설정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설정자를 뭐란다? 소유자라고 얘기하고, 이 설정자인 소유자가 이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여기에서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비록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5억에서 3억을 빼면 얼마가 되죠? 2억이 되죠. 5에서 3억 2억. 이 2억을 을이 갑한테 돌려주지 않고 만약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이 이 아파트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이익이 되죠? 2억이 이익이 되죠. 그런데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 2억 원을 청산금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을이 이 돈을 갑한테 2억 원을 돌려줘야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걸 가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담법이 있기 전까지는 을은요 명동사채업자들은요 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먹으니까 메리트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런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머지 돈을 돌려주라 그러니까 이익이 남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원래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수익을 했는데 만약에 청산 절차가 뭐가 된다? 종료가 되죠. 종료. 그러면 누구한테요? 채권자에게 뭘 한다?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는 거야. 이전. 채권자에게 모든 것이 이전이 돼.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그냥 양도담보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알죠? 나중에 가등기담보에서 볼 거니까요. 그런데 또 돈을 빌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3억 원에 대한 뭐를 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5억인데 돈을 빌리는 방법이 을한테 3억 원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해.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플러스 등기를 해줘. 그럼 을이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죠. 왜요? 매매계약을 했잖아요. 매매계약.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5억 원짜리 집을 얼마에 팔았죠? 3억 원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을한테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을한테 등기해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대신 매매 대금에서는 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자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한 걸 본다? 상계한 것으로 봐. 아무 말이 없으면 상계. 아무 말이 없으면.
과실과 이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은 뭐한 걸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상계. 아무 말이 없으면 상계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과실과 이자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5억짜리를 3억에 파냐? 이때 갑은 몇 년 안에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 5년. 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도 담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담보는 뭔가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담보는 매매의 형식을 빌려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양도 담보는 소비 대차에 의해서 돈을 빌리면서 등기를 해주는 거죠. 둘 다 똑같이 등기를 해준 건 똑같은데, 매도 담보는 일단 매매를 했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양도 담보는 소비 대차죠. 그래서 소유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환매인데, 그럼 환매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등기가 있죠? 이렇게 등기가 있으면 1번 갑이죠? 2번 을이죠? 을한테 등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기요. 일이죠? 여기서 동시에, 아주 이게 중요하죠? 동시에 이렇게 갑이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하죠. 환매 특약. 그러면 2번은 뭐라 한다? 2번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라고 얘기하죠. 의의 일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환매권은 2번 등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렇게 환매 특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3번 병, 그다음에 4번 정한테 을은 병이나 정한테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을은 병에게 처분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양수인한테 환매권을 행사를 해. 환매권 행사는 을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양수인, 누구한테 한다? 이 사람 누구를 한다? 현재 양수인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부기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부기등기는 만약에 가등기다 그러면 을한테 하겠지만, 부기등기는 2번, 3번, 4번이니까 이제 5번이죠? 5번은 4번 다음에 5번이죠? 그러니까 이 정한테 환매권을 행사해. 몇 년 안에 몇 년? 5년. 그러면 여기서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할 때 뭐를 등기하냐? 환매 대금을 등기를 해. 환매 대금은 원금. 그럼 원금 얼마죠? 3억이죠? 원금하고 비용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이렇게, 3억 700만 원 이렇게 등기를 해. 이 환매 대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원금하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환매 대금은 700이잖아요. 비용이 왜 비용이냐? 이런 봐봐. 갑이 을한테 팔죠. 그리고 돈 빌리죠. 몇 년 안에 다시 사가는 거죠? 5년 안에 다시 사가죠. 그럼 5년 안에 다시 사가면은 을은 쓸데없는 등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차피 5년 안에 뺏길 건데 왜 등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팔려버렸냐? 환매에서 등기를 할 때는 매수인 을이 등기 비용을 부담한다 이랬단 말이죠. 등기 비용을. 그런데 5년 안에 다시 뺏길 걸 왜 등기하냐고. 그러니까 등기 비용은 을이 부담하죠. 그런데 이 을은요, 그 등기 비용을 갑에게 다시 받을 수 있다. 왜? 여기 비용에다가 여기다 등기를 하죠. 환매 비용하고 취득세 이런 것을 등기한단 말이죠. 왜요? 을은 취득했는데 5년 안에 다시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도 어떻게 뺏긴다? 여기서 환매 대금이 이 3억하고 얼마죠? 700이죠. 3억 700만 주고 갑이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 건물이 누구한테 등기가 되는지 간에 관계없이 3억 700만 주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5년이 지나면 건물값이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든지 말든지 3억 700만 원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걸 환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병이나 정이 을한테 이것을 살 때 5억 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환매 등기가 됐으니까 얼마에 산다? 3억 700에 사겠죠. 왜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얼마만 받아? 3억 700만 원만 받아. 그것을 환매 대금을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딱 보고 환매 등기가 돼 있구나. 3억 700이네. 그럼 3억 700 이상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3억 700에 산다 이 말이죠. 매매 가격이. 무슨 이해됐나요? 그것을 환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팔고 다시 몇 년 안에 다시 사온 것이다? 5년 안에. 그런데 이 5년이나 3년은 기간은 다시 뭐를 못한다?
기간을 뭐 할 수 없어? 연장할 수가 없어요. 연장을 못해. 어떻게 한다? 환매 계약과 매매 등기와 동시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환매권 행사한다? 현재 양수인한테 행사한다. 현재 양수인한테. 환매 대금은요, 원금과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과실과 이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한 걸로 본다? 상계. 언제나 상계 그러면 안 돼. 다른 약정이 없으면 환매 대금은 다른 말이 없으면 원금과 비용이다. 그런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원금과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아무 말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뭐라 한다? 환매라고 하고, 환매의 경우는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이죠.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7년으로 정했다. 그래도 3년, 5년으로 단축이 된다.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몇 년이다? 5년이다. 알겠죠? 그래서 환매권은 형성권이고 무슨 기간이 걸린다? 제척 기간이다. 누가 조사한다?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것을 환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환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환매는 뭐 이것저것 다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534페이지요. 교환을 보세요. 여러분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환.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다 이런 말. 그럼 재산권은 뭐가 있어요? 재산권은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주식이 있고 이렇죠. 주식. 알겠죠? 그런데 아닌 것이 아닌 것 두 가지. 첫 번째 이를 완성할 의무, 이를 완성할 의무, 이를 완성할 의무. 이것은 없죠? 이것은 없다. 재산권이 아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이를 완성할 의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노무 제공 있죠? 노무를 제공한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다. 금전 빼고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금전 빼고 재산권이니까요. 뭐냐? 이거 이렇게 봐봐. 이 두 가지. 여기서 갑이요. 갑이 이 을하고요. 1억을 주고 1억을 주고 매매를 했어. 1억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갑하고요. 여기 을하고 이게 토지예요. 토지인데 이건 1억짜리고 이건 9천짜리예요. 9천이니까 여기다가요. 1,000만 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1,000만 원 얹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말할 때 금전 이외의 재산권할 때 금전이라는 것은 반대급부로 100% 돈을 주는 것, 이것을 매매라고 그래. 매매. 알겠죠? 이건 매매, 교환이 아니에요. 돈으로만 줬죠?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집하고 토지, 땅하고 맞바꾸는 거죠. 그런데 땅값이 9천밖에 안 되죠. 건물은 1억인데. 그럼 맞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부족한 것만큼 채워야 되죠. 부족한 것만큼 이것을 뭐란다? 보충금이라고 얘기해. 보충금. 이 보충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뭐란다? 교환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교환은 금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금전은 반대급부로 100% 돈을 줄 때를 얘기해. 이것은 교환이 아니고 매매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토지하고 건물인데 토지의 가격이 너무나 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족한 것만큼 채워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보충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교환이고. 우리가 매매보험 뭐가 나온다?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매매대금이요. 교환의 보험 뭐가 나온다? 보충금이죠.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뭘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왜요? 매매계약은 뭐다?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이죠. 매매계약은 뭐라고? 매매는 낙성, 그 다음에 유상, 그 다음에 뭐다? 쌍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불요식 계약이죠. 불요식. 그럼 여기요. 교환계약도 뭐다? 교환계약도 낙성, 그 다음에 유상, 그 다음에 뭐죠? 쌍무, 그 다음에 뭐가 다? 불요식 계약이잖아요. 둘 다 성질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충금에 관한 규정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 유상계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상계약에 담보 책임하고 계약에 해제권이 있고, 그다음에 쌍무계약에 뭐가 있다?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환계약에도 유상이고 쌍무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환계약도 뭐가 있다?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과 해제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갑하고 을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맞바꾸기로 했단 말이에요. 교환하기로. 그런데 이 건물이 등기하기 전에 불타버렸어. 건물이. 그럼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갑은 을한테 등기해줬어. 그런데 을이 갑한테 아직 등기가 아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의의로 갑은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알겠죠? 을이요.
을이 갑한테 토지를 넘겼어. 100평을 해서 넘겼는데 갑이 토지를 받아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30평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건물에 대한 등기하고 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교환계약에도 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교환이고, 이러면 황금이죠. 황금은 뭐죠? 원화를 뭐로 바꾸는 것? 달러로 바꾸는 것.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거죠. 이러한 황금의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안 뭐죠? 교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황금은 교환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다? 교환계약이 아닌 것, 노무 제공이라든가 일을 완성할 의무는 교환계약이 아니다. 이러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재산권이죠. 상품권 다 재산권이죠. 이런 것을 맞바꾸는 것을 뭐라 한다?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반대급부로 돈만 준다. 돈만. 그것은 교환이 아니고 뭐라 한다? 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교환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교환이요. 우리가 사기 강박에서 보면 교환은 사기이다. 아니다. 암기하라고 그랬죠? 교환에서 보면, 사기에서 보면요. 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래서 교환계약은 기망이다.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금전을 100%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교환계약이다. 이렇게. 특히 교환계약에서 여기 봐봐. 낙성이지. 교환계약을 요물계약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요물계약. 그러면 안 된다.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이것을 교환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환매하고요. 여기 교환계약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잠깐만 하나만 더 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실을 수취한다. 과실이요. 과실 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과실을 수취하려면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점유를 뭐라 한다? 인도라고 얘기를 해. 인도. 알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 다음에 여기 을이요? 매수인이죠? 매수인. 여기 갑이요? 갑이 뭐냐? 갑이 매도인이죠? 매도인. 여기 을이 뭐라냐? 매수인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등기가 된 땅에서 여러분요, 배가 열려요?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배가 열려요? 등기가 된 땅에서 배가 열려?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배가 열려?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등기가 돼 있어야지 배가 열려요. 땅에서. 등기가 없어야 땅에 배가 열려요. 둘 다 열려요. 봐봐. 여기 5월 1일 인도죠, 인도. 인도로 했다는 건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인, 인도를 기준으로 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요 을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여 인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 지체. 그러면 인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갑이 과실을 수취한다. 갑이 누구다? 매도인이다. 자, 그럼 여기 5월 1일이죠. 5월 1일 인도. 항상 인도가 기준이야. 여기요 5월 1일 인도. 여기도요 5월 1일 인도가 기준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요 3월 1일 날 등기했어. 등기를 갑이한테 먼저 등기했어. 그러면은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여러분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등기는 관계가 있다 있어 없다 있어? 등기가 된 땅에서 배가 열려? 등기 안 된 땅에서 열려? 둘 다 열린다. 둘 다. 그러니까 등기는 관계가 없어. 과실하고는. 알겠죠? 등기와 관계가 없다. 자, 그러면 인도죠. 인도죠. 여기 봐. 여기. 근데 여기요 3월 1일 날 잔금을 줬다. 잔금을 을이 줬고 여기요 7월 1일 날 잔금을 줬다. 이제 이 두 가지. 인도하기 전에 잔금을 줬죠? 그러면 언제냐? 잔금을 받을 날부터 매도인, 잔금 이후는 매수인. 이렇게. 왜? 잔금을 줬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는 권리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인도받고 나서 잔금을 나중에 줬죠. 그럼 일단 인도가 되면 무조건 매수인, 인도하기 전에 무조건 매도인.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잔금을 늦게 줬죠. 잔금 1억이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 을은요 7월 1일 날 잔금 1억에다가 1억 플러스 뭐까지 줘야 돼? 이자. 그래서 매수인은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자. 알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이런 말이 나와. 이자를 줘야죠. 잔금의 1억에다가 이자까지 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딱 보면 그림만 보고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흰색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도하기 전이다. 누구? 매도인. 인도고 난 후 누구? 매수인. 등기는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잔금을 미리서 지급했다. 잔금 지급을부터 매도인. 잔금 지급을 이후 매수인. 잔금은 늦게 줬다. 인도받을 때부터 매수인. 잔금 지급일까지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그럼 이런 것이 있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을 지급해. 그러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대금을 어디서 지급한다?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지급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뭐란다? 그래서 현실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몇 번 났거든요. 자, 봐봐. 자, 여러분 우리가 편의점 있죠. 이런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0원 주고 비타 500 하나 사오죠. 비타 500 5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비타 500 500원인가? 500원이 될 수 있고 1,000원이 될 수 있겠죠? 비타 1,000원 1,000원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틀려요? 비타 1,000원 1,000원이고 비타 500 500원이죠. 그럴 것 같죠? 알겠죠? 자, 한번 봐봐요. 그러면요. 여기 봐봐. 인도와 동시에, 봐봐. 비타 500을 주면서, 받으면서 돈을 주죠. 거기에서. 물건이 있었던 창고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받으면서 돈을 주죠. 이걸 현실 매매라고 그래. 물건 받았고 돈 받고. 할머니가요. 여기 풍물시장에 와가지고 뭘 한다? 고사리 판다 이 말이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가 고사리를 팔아. 그럼 어떻게 한다? 돈을 주면서 물건을 받죠. 인도 받을 때 돈을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인도 장소.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항상 키워드가 인도다. 우리 남편은 파키스탄인데 틀려 없어. 인도다. 알겠죠? 인도 장소에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디에서? 인도 장소. 물건이 있었던이 아니고 이게 우리 시험 몇 번 났다니까요. 법조문에. 인도. 알겠죠? 인도 장소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제 되고요. 전부 다 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딱 두 가지예요. 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그건 2시간이면 끝나요. 알겠죠? 그러면은 딱 봐봐요. 채권법은 우리가 이제 강의 노트로 강의할 때는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실적으로 강의를 할 때 채권법은 시간이 딱 정확하게 6시간밖에 안 걸려요. 6시간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와요. 엄청나죠? 그럼 우리가 민법 총칙은 4주 했죠? 16시간 강의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거기서 몇 개 나와요? 10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없는 사람이라도 생각하면은 채권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민총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 그러니까 항상 채권은 하나하나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힘들더라도 꼭 봐야 돼. 그러면 무조건 10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총은요, 공부 시작할 때 마음 먹으면 제일 처음에 펴는 게 어디예요? 민총이죠. 그러니까요, 민총은 적어도 6문제, 7문제를 맞춰.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권법을 무조건 해야 돼요. 채권법. 그래서 민법 총칙이 우리 민법 전체 공부하는 양하고 똑같아. 민법 총칙 공부하는 양이. 그런데 채권법은 양이 너무너무 적죠. 그러니까 채권법에 올인해야 돼.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또 물권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물권법 공부하면 물권법도 양이 사실 얼마 안 돼요. 물권법도. 알겠죠? 책만 두껍지 많이 안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 이러면 오후에요. 3시부터 해요? 아니면 2시 50분부터, 40분부터, 50분부터? 3시부터요? 3시, 예, 죄송해요. 3시부터요? 3시부터요?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3시부터 일단 여러분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문제가 뭐냐면, 오지선다행이 아니에요. OX예요. 알겠죠? OX로 90개 정도 돼요. 알겠죠? 그럼 90개를 해봤자 20문제도 안 돼요. 20문제가 100개잖아요. 여러분 놀릴까 봐서 94개에서 잘랐어요. 알겠죠? 100개하고 90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20문제가 안 돼요. 20문제 안 되니까 여러분요 한 25분이나 30분 사이에요. 문제를 끝내고 그 다음에 먼저 OX가 돼 있으니까요. 시험 보면서 바로 답안지를 바로 냈으면 좋겠어요. OX를. 답안지를 바로 체크했으면 좋겠다고. 한참 하고 하려면 헷갈리니까 답안지 옆에 있으니까 바로 하면서 1번 O다, 1번 X다 체크를 바로 하시라고. 알겠죠? 나중에 하고 나서 밀년 여전히 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요. 오늘 강의는요, 일단 이렇게 하고 오후 강의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